우리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타트업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슈스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오. 안녕하세요. 저는 슬랙과 함께 편하게 슬래킹 하고 싶은 이타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시입니다. 네, 슬랙을 사랑하는 남자 링고입니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아, 네. 이슈스의 협업을 이끌고 있는 주반장입니다. 자, 인정. 인정입니까? 멘트 경쟁. 저희가 이렇게 서로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모임입니다. 아, 내 거였는데 지금 다들 너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선순환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코님께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죠. 뺏어가는 게 저는 아니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노폴리 하겠습니다. 국과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인사에서도 조금 이제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이미 주제를 보고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오늘은 스타트업이 사랑하는 협업 툴이라는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협업 툴이라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이랑 같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뗄래야 뗄수 기존의 대기업들은 자체의 어떤 그런 안에 ERP? 시스템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어떤 신생 기업들에서는 서로 이제 특히 뭐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은 이것도 좀 약간 캐주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업 툴 중요한가요? 스타트업에서 어떠세요?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뭐, 당장 저도 이 녹음을 오기 전에 잠깐 일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한 몇 분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확실한가요? 했는데 여기 와서도 했었어도 됐어요. 컴퓨터도 이게 여기 있는데. 알파가 잘 안 터져서. 아. 난 지금 뻥뻥하게 잘 쓰고 있는데.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구나. 자, 했는데 알겠어요? 그때만 해도 구글 시트 관련돼서 업무하다가 맞아요. 왔거든요. 스프레드시트. 맞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요새는 보편적으로 다 기업에서 일한다면은 협업 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나. 그래요. 지금 가장 쉬운 얘기부터 했으면 구글 독스 같은 것들도 맞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은 굳이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내부 네트워킹망에서 쓰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해서 쓰지 굳이 구글 독스까지 쓰지 않는데 이제 최근에 변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클라우딩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맞습니다. 좀 흐름이 그쵸.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기업 다닐 때는 무조건 파일로 아, 저장을 하고 맞아요. 그 이메일로 이제 파일 첨부해가지고 무조건 최종의 최종, 그게 최종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맞아요. 딱 이제 스타트업 오니까 바로 그냥 구글 독스에서 문서 하나 띄우고 공동 편집하면서 너무 뭐 편하죠.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죠. 구글 슬라이드는 좀 많이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구글 슬라이드는 문제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네. 발전할 필요가 있어서 스프레드시트도 그래서 많이 안 되는 엑셀에 거 있죠. 비하면은 사실 그쵸, 아직 그쵸. 전 근데 스프레드시트 엄청 좋아해요. 어떤 진짜요? 측면에서요? 일단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 우리 링고님. 극고 레벨인데 저 그렇죠. 정도면. 일단 이거는 제가 맥을 쓴다는 전제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맥에서의 엑셀이 그거 아, 중요해요. 그쵸. 윈도우의 엑셀에 비해서 워낙 안 좋고 넘버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맥용 엑셀도 있긴 있어요. 맥용 엑셀도 있고 넘버스도 있는데 넘버스는 사실 언급할 필요 없는 쓰레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고요. 전 넘버스 거의 안 써요. 네, 그거 뭐 깔끔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S 호환도 안 되잖아요. 호환성도 아주 호환이 안 좋고. 아, 네네. 키노트 빼고는 뭐 여기서 나온 것들 쓸만한 게 없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제일 강한 강점이 카운트 유니크가 돼요. 카운트 유니크라고 해서 뭐 특정 열이나 행에서 유니크한 값이 몇 개 있냐는 건데 이게 엑셀에서 하려면 좀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제공을 해줘서 그 전 부분은. 카운트 유니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 그냥 구매 데이터를 볼 때도 그렇죠, 이제 전날 그렇죠. 구매 데이터 그냥 쫙 피고 카운트 유니크 유저 아이디를 하면 이제 구매자 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중복 구매가 네, 뭐 아. DB 그러니까 쿼리 날릴 때 굉장히 심플한 건데 맞아요. 그게 이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이제 강홍을 맞아요, 할 때는 그쵸. 스프레드시트를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특히 협업할 때 음. 뭐 마케팅 쪽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쪽 말고 그냥 마케팅 캠페인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빠르게 진행할 때는 맞아요. 내용 업데이트하고 파일 보내고 또는 아니면 사내 무슨 어떤
이 인트라넷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음. 구글 시트에 올리면은 맞아요. 실시간으로 서로가 맞아요. 수정이 되고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저도 스프레드시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해요. 네. 그리고 웬만한 뭐 크롤링 기능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실시간 크롤링해서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 가져올 수 맞아요.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구글 재밌죠. 스프레드시트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익숙해지는 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슬라이드는 왜냐면 저도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 슬라이드 써봤는데 슬라이드는 그 파워포인트 같이 섬세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애들 할 때마다 지원?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 그렇다고 폰트도 최종 폰트도 깨져요. 폰트. 그렇죠. 폰트 맞아요. 깨지고. 근데 아무래도 그것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특히 좀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최종이 싫어가지고 썼는데 그것만큼 반대급으로 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어서 그 실수로 지울 때가 있어요. 맞아. 누가 지웠어요? 이러면 이게 변경 이력 봐가지고 다시 뭐 살리고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따지면 또 트래킹하기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손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누가 보고 있는지 나오니까.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까지 나오죠. 네, 무섭죠. 대표님 마인드도. 저장 버튼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그 스타트업의 원격 근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맞아요. 있다는 원격 생각이 근무가 들고요. 가능한 것도 사실 이런 공유 툴 덕분이고 저는 이제 이번 주제를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일반 기업은 지금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뭐 대기업은 자기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약간 그런 툴들이 있는데 UI UX가 진짜 거의 구리죠. 초창기 MSN 메신저? 네. 지금 초창기 MSN 네이티브, 메신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이긴 한데 우리 상대에게 물어봐요. MSN 메시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예전 과거에 친구가 그 캐나다에 그 홈스테이를 했어요. 한국 와가지고 그 캐나다 친구를 다시 불러와서 한국을 노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희랑 잘 놀다가 자기가 아프다고 숙소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숙소 들어가가지고 아픈 줄 알고 우리가 죽 써들고 갔는데 애가 컴퓨터 앞에서 MSN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그거 많이 쓰니? 왜냐면 저는 그때 버디버디 쓸 때였으니까. 그쵸, 우리 버디버디 쓸 때였어요.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알았죠. 저는 써본 적은 없고. 실제로 쓸 일이 없을 저는 수도 좀 있죠. 썼었고 전 저도 고등학교 때 썼었어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고등학교 썼습니다. 때 네. 농지를 하고 있었어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10대, 20대 분들. 네.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스타트업 와서 슬랙이나 뭐 트레일로나 약간 이런 허여버 툴을 알게 되면서 좀 약간 신세계였고 사실 이거를 알고 뭐 익숙해지고 배워가는 그 과정이 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 재밌죠. 서비스들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UI UX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 깔끔하다, 경험치가 좋다.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제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이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다. 스타트업에 오시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주제를 꼭 한번 해보고 그런 싶었습니다. 측면에서 군신님도 이제 어쨌건 최근에 좀 조인했던 회사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협업툴 많이 쓰나요? 네, 많이 쓰죠. 어떠세요? 이렇게 좀 그래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상황일 텐데 지금 우리 타코님 얘기하신 거에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네. 이 툴을 조사했는데 막상 조사하고 보니까 협업 툴이고 커뮤니케이션 툴이더라고요. 툴들이. 그러면서 리모트 근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툴들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쓰는 리모트 툴들이. 찬성론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 기업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도 5층에 있고 10몇 층에 있고 부서가 다르면 되게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내 네. 인터넷 사내 메신저가 사내 있긴 기업은 하죠. 보안 이슈 때문에. 보안 이슈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죠. 그때 아마 왜냐면 다 얘기하는 게 저희가 올려놓는 것도 구글신이 다 항상 보고 있고 그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내려고 준비 중이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이제 항상 조심히 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도 슬랙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서도 슬랙 같은 메신저 쓰면 안 되나? 일반 메신저하고 슬랙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이 확실히 줄어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메일은 그래서 일반 기업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좀 불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랙을 이 커뮤니케이션 툴이자 뭐 정보 자료 공유, 뭐 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메일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참조 기능이어서 아, 그렇죠. 이제 팀장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책임 소재도 그렇고 뭐 자기 팀의 팀장님과 얘기는 끝냈고 상대 팀에 이제 요청을 할 때 팀장님을 참조를 걸어 놓으면 아 팀원이 요청을 했고 그렇죠. 거기에 뭐 답장이 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굳이 뭐 보고를 안 받아도 이제 이메일 스레드를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슬랙은 사실 참조 기능이 없어서 할 수는 있죠. 그냥 붙이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막 메시지를 쓰고 마지막에 참조하고 어. 그냥 팀장님들의 태그를 달아놔요. 그러면 뭐 그건 봐도 팀장님들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업무 요청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래도 이메일은 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슬랙은 너무 사랑하지만 정말 너무 제가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썼던 툴 중에 지금까지도 되게 좋아하는 게 슬랙이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 툴인데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스턴트 메시지의 그 어떤 성격이 너무 강해서 휘발되는. 예, 이게 그냥 그리고 이게 사실 유료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은 몇 달 전 명령을 볼 수가 없어요. 유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슬랙도 약간 그런 밀레니엄이나 Z세대 느낌으로 갔던 게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들어봐요, 왜냐면 여러분. 이메일은 너무 제가 컨셉 같아서. 아니 거기 아니에요. 컨셉 잘 잡았네요. 네, 필요해. 저것도 내 우리한테. 컨셉이었는데. 뺏겼어. 아니, 왜냐면은 저도 요새 그 대기업 쪽에 일하는 것 때문에 메일을 엄청 봐요. 그냥 데일리로 진행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맨날 뭐만 하면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쪽에서 그렇지.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게 메일 보는 것도 엄청 일이에요. 맞아요. 지메일에 아무리 그 스레드 돼 있어서 레코드가 다 남다 해도 이 보는 게 계속 트래킹 해야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좀 그리고 가끔 그 담당자가 포워딩 해가지고 그 스레드를 끌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면 진짜 한 대. 근데 그거를 그걸 내가 해독하듯이 그렇지. 알아서 이렇게 하나 서머를 보는 게 해주지 않고 네. 이거 밑에 지금 네가 히스토리 다 봐라 이런 그러니까 소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옛날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일하는 거라고 치면 이제 밀레니엄이나 Z세대들은 퀵하게 그냥 슬랙에 뚝 보내면 알았어 뚝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핵심만 티키타카가 얘기해달라? 딱딱 되는 그런 게 좀 반박해 주세요. 원하기 때문에 그 슬랙이 잘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스레드 하면 슬랙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죠, 저희 그렇죠. 회사만 생각을 해도 막 옛날 스레드 끌어내려 가지고 다시 막 그 이슈를 다시 재점화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슬랙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떤 그 과거 스레드를 끌고 오는 행위들을 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긴 하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슬랙 스레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슬랙 스레드 엄청 좋죠. 그러니까 Gmail 스레드보다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건 Gmail 맞아요. 스레드 답답. 항상 큰 기업에 가면 양식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님 맨 마지막에 쓰는 그런 말하고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건 해야 돼요. 그건 전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아 메일에선 그렇지만 슬랙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슬랙은 할 필요 없죠. 슬랙에서 그거 하면 웃길 것 같은데? 그렇죠. 슬랙은 그렇죠. 날씨가 참 슬랙이세요? 좋습니다. 저는 왜 항상 그렇게 봐. 아니 그거를 슬랙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이상하잖아. 자 그렇습니다. 사회사랑 할 때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타회사랑은 이메일로 해야죠. 슬랙을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슬랙은 한 그렇죠, 회사 그렇죠. 내. 그렇습니다. 슬랙 그래서 뭐 우리 손정희 사장님께서 또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회사 아닌가요? 슬랙도? 근데 그러면 지금 잔디 쓰는 데는 없나요? 뭐 재직 중이거나. 저는 없는데 찾아보니까 대기업이나 관공서 쪽에서 많이 팀원에선 쓰더라고요. 잔디 쓰지 않아요? T번에서 잔디 썼었어요. 썼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알기로는 잔디도 약간 한글 지원하는 것처럼 국공기관에서는 잔디를 쓰게 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는 슬랙을 쓰는 것 같지 왜냐면 않나요? 그 신현성 대표님이 투자했죠. 잔디에 투자한 것 때문에 탄핵에 썼던 것 같아요. 팀원에서. 저희가 잔디를 썼었거든요. 네, 어때요 잔디는? 궁금합니다. 관련이 돼 있으신가요? 저희요? 네. 아니. 저희가 처음 잔디를 썼던 이유는 슬랙이 지금처럼 좀 대중화 되기도 좀 전이었고 네. 그 슬랙을 좀 써보려고 했다가 거기가 이제 영어 사실 대부분 기능들이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한글 타이핑이 되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돼서 잔디도 처음 시작은 저희도 했고 근데 결국 잔디의 어떤 기능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슬랙으로 넘어갔죠. 네. 슬랙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해피해졌고 음. 저는 되게 그래서 저희는 슬랙 쓴 지 벌써 꽤 됐는데 네. 슬랙이 진짜 진화하는 게 느껴져요. 그걸 보면서 전 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도 계속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수정을 하고 그냥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네. 스레드에 이미지 첨부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스레드에 이미지 첨부가 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물론 슬랙도 완벽한 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쓰다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면 그 불편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와 진짜 얘네 진짜 프로덕트는 끝장난다. 좀 잔디가 약간 짠한 게 옛날에 제가 쓴 건 아니고 팀원 쪽에 일하는 것 때문에 그냥 깔아서 같이 썼는데 그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잔디 팀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저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오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짠하다. 스팸 하려다가 그냥 그래요. 그러면 또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한번 올 때마다 이렇게 다 읽어보고 지워줍니다. 저는 근데 슬랙이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네. 원래 그 여유로움 그 뭐지 그래요? 게으름. 슬랙의 의미. 네네. 근데 이게 줄임말이더라고요. 그 기업의 의미는 서비스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은 그거의 줄임말이다. 슬랙도 기업이 슬랙 테크놀로지로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기업 이름 자체가. 네. 그런데 이 슬랙 자체가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줄임말인가요? 그 searchable log for all conversation and knowledge. 어렵다. 그냥 한글로 하면 딴 거고 모든 대화와 지식을 위한 검색 가능한 로그. 그래서 우리 맨날 해외 서비스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 영어 발음 어쩔 수 없어요. 탁구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네, 돼요? 탁구님이 해주셔야죠. 이거 부작인데 미국 굳이 통. 아닙니다. 아니 비교해 주세요. 못 알아들으신 분 이거 있어가지고. 서처블 로그 오브 이거 맞아요? 네. 어디? 저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했는데요. 위키피디아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이건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슬랙이 원래 이제 영어 단어로 아. 이게 뭐 네이버 사전 보니까 뭐 느슨한 느르러진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그냥 여유, 구어체로 게으름. 그냥 약간 좀 그 꾀부린다, 약간 좀 이렇게 아. 일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논다, 약간 이런 어감이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약자로 되어 있는 그건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랙도 잘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슬랙 잔디는 짠하다. 잔디가 그래도 여전히 지금 서비스는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큰 규모가 아니고 많은 기능을 안 쓰면 잔디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요금표를 보면. 분명히 뭔가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회사라도 뭐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잔디를 쓰시는 분들 중에 또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후기로 좀 저희 좀 알려주세요. 잔디도 왜냐면 뭐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 그렇죠. 기능 개선이 많이 됐다. 아니면 잔디 그 직원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셔도 저희 너무 이런 기능이 슬랙보다 맞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우리 노션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저희 이제 스타트업 털어주마를 저희가 하면서 어디서 이제 이거를 같이 공유할 것이냐 한 끝에 이제 저희가 노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이 정보를 컬렉팅하고 있는데 노션 어떠세요? 다른 분들? 저는 노션 뭐 사용자 만족은 너무 강하고요. 저는 사실 에버노트를 안 썼었어요. 그때 에버노트를 한 6개월 정도 유료 구독을 해서 하긴 했는데 근데 왜 유료 구독 했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에버노트를. 그래서 뭐 무슨 기능을 좀 더 쓰고 싶어서 아마 그때 에버노트를 유료 구독했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아마 멀티 디바이스 때문에 그런 그랬었던 것 같아요. 멀티 제한이 디바이스 있죠. 네,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에버노트 개인가 세 개 있잖아요, 기본도. 네, 기본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막 그게 한번 업데이트 되면서 네, 되게 제한적이게 멀티 됐을 디바이스 좀 거예요. 개수가 줄어들고 네, 맞아요. 그런 게 프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잠깐 에버노트 얘기하면 에버노트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툴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에버노트밖에 혁신적이었 그때 없었어요. 에버노트 상에서 진짜 혁신적인 혁신적이었죠. 서비스예요. 에버노트를 배우는 책도 많이 나왔었고 네네. 강의도 많았고 네, 강의도 많았어요. 지금 노션 같이 맞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에버노트 그냥 그 공유 노트 필기장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에버노트를 했는데 노트 디바이스로 노트필을 제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를 안 했는데 노션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 붙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편집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좀 너무 다양하게 잘 많아서 글을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노션 통해서. 저는 또 이 아기자기한 측면도 보시고 맞아요. 네. 그 이모티콘으로 네.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노션에는. 근데 그것도 저는 참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전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끝판왕이 나왔다고 생각될 정도로 기존의 그런 메모 노트 서비스들의 장점을 그냥 한 대 다 끌어다가 맞아요.
이제 기능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동시에 이제 이모티콘을 통해서 네. 이게 그래서 Z세대들에게 반응이 좋대요. 아, 노션. 그 포인트를 집었어요. 뭐 노션 왜 써요 이러면 예쁘잖아요. 딱 이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해요.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리고 진짜 에버노트는 투박해요. 네. 사실 에버노트는 그 초록색 코끼리. 초록색 코끼리. 코끼리. 이번에 좀 투박해요. 여러분 에버노트도 몇 년 전엔 정말 유망받는 맞아요. 촉망받는 맞아요. 회사였는데 그때 기억나서요. 에버노트 유료화한다고 해가지고 어. 그때 한번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아. 그때 이탈률이 좀 아마 높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에버노트를 좀 오래 썼던 사람으로서 에버노트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최근에는 별로 굳이 그렇게 돈을 들이면 이게 한 1년에 5만 원인가 6만 원 네. 해야 돼요. 맞아요. 적지 않아요. 구독하시는구나. 50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많이 써서 비용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용량도 그렇고 여기다가 뭔가 담아놓고 이제 약간 일기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한때 약간 허브 느낌? 내 개인이 맞아요. 갖고 있는 컨텐츠의 허브 느낌에서 왜냐면 이게 스크래핑 기능도 있어서 뭐 이게 정말 좋아요. 네. 뭔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구글 해놓으면 크롬하고 그 밑에 연동해서. 내가 연동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예전에 솔팅해놨던 기사들이 같이 연관 기사로 맞아요.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럼 내 기록을 내가 계속 솔팅하면서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노트 되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제 노션 예쁘잖아요. 여기에 오늘 이제 근데 진짜 예뻐요. 네, 진짜 저는 예뻐요. 되게 잘 쓰고 있고 이게 지금 제 개인 페이지인데 저 이렇게 이쁘게 전 그래서 단점이 아. 약간 전 안드로이드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하나하나 일일이 커스텀을 해야 아.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 약간 질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썼는데 지금 많이 안 쓰고 있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 노션은 약간 정말 에버노트처럼 개인적인 태스크 관리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사실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노션이 저도 되게 좋아하고 앞으로 더 클 거고 더 많이 사용성도 좋아지겠죠. 근데 저희가 저희 그룹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개인 페이지 관리할 때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룹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좀 한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불편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제 기준에서 지금 당시의 노션은 아직은 개인화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고 약간 이런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뭐 트렐로라든가 약간 이런 서비스로 넘어가면 조금 아직은 협업. 한계가 네.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요. 같이 쓰니까 뭐가 불편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희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하면 저희가 칸반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트렐로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트렐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렐로 스타일인데 트렐로는 이게 아까 뭐 안드로이드라고 노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의 레퍼런스에 빗대서 얘기를 하냐면 트렐로는 iOS 같아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남길 수 있는 것도 텍스트랑 그쵸. 이미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것도 좀 편하고 기록을 내가 팔로우업하는 것도 편한데 노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카드 하나에 들어와도 되게 다양한 포맷으로 이게 텍스트를 남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산만하고 좀 보기 어렵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 페이지 만들 때 아이콘 안 넣어놓으면 그냥 문서 형태로 빈 되게- 아이콘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럼 뭔가 어, 할 말 다 있으면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서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서 주제에 맞는 또 아이콘 찾고 아니면 또 링크 찾아가지고 넣어놓고 하는 게 그게 또 일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진짜 일 될 수 있고 어쨌든 아직 맞네요. 협업 툴에서는 좀 제한이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업무로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저희는 이제 어떤 뭐 소셜의 사모임. 뭐 사모임의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무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알람이 거의 바로바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노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트렐로 같은 경우는 그 연동을 잘 해놓으면은 자피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연동을 해놓으면은 뭐 슬랙을 쓰는 사람이 만약에 업무에서 그러면 슬랙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 내가 원하는 필터에 거친 거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데 노션은 아직 그게 안 붙어요. 그냥 메일로 다 오죠. 저는 메일도 그러니까 메일로 내가 안 보니까 메일을 꺼놓고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싶은데 푸시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푸시가 푸시가 없어서. 네, 노션이 재밌는 게 처음 나올 때는 타코님이 얘기하신 대로 협업 툴로서 사실 네네. 회사에서는 서비스로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소비되는 행태는 맞아요. 다들 개인화? 개인적인 아. 어떤 걸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관련 기사가 이게 그 의도한 바와 실제로 이제 반응이 오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 많은 서비스들이 그렇죠. 실제 네, 뚜껑 열어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으로 터지는 어쨌건 터졌으니까 노션은 그러네요. 사랑합니다 노션. 아 그런가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군신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슬랙하고 G 스위트? G 수트 너무 좋죠. 사랑합니다 구글. 그 G 스위트가 그냥 지메일하고 행아웃하고 카렌더하고 모든 걸 합쳐놓은 거를 기업력 패키지를 G 네네네. 스위트라 부르잖아요. 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랙하고 연동도 제일 잘 되고. 그거를 제일 많이 쓰신다. 그런 거 이제 회사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하실 때도 많이 쓰셨어요? 프리랜서 할 때는 지메일만 썼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쵸. 여러 가지 일정 관리하다 도메인이 보니까 기업 레벨 갔을 때 G수트가 좀 빚을 바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G수트가 가격이 싸지 않아요. 인당 얼마? 5달러인가? 네. 연, 월? 월. 싸진 않네요. 싸지는 싸진 않죠. 않고 왜냐면 그게 이제 그리고 왜 비싸다고 하냐면 이게 인당으로 가다 보니까 20명만 있어도 한 팀에 그러면 벌써 10만 원 뭐 얼마 100불, 10만 원. 1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좀 전화하면은 좀 안 되나요? 20명 정도 하는데 내고해달라. 코리아 전화해서 굴거래 전화해서 내고 안 되냐? 1000명 정도 돼야지 될 거예요. 영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00명 한글로 넘어야지. 맞아 그랬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찾다 그러니까 검색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줌이라는 그 협업 툴이 있더라고요. 네. 영상 툴인데 만일에 G 스위트를 쓰면 행아웃 미트가 있어서 굳이 그 줌을 안 써도 되는? 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사실 오늘 처음 들어서. 줌이 약간 옛날 스카이프 같은 아, 건데 맞아요. 근데 스카이프이 저는 요즘 아예 안 들어가 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스카이프 UI UX가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해져가지고 되게 불편해졌었어요. MS에서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스카이프 그래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이랑 화상으로 얘기하는 게 컨퍼런스 콜 할 좋으니까 글로벌. 멋있다. 이제 스카이프를 왜냐면 초창기 스카이프 나왔을 때 그 진짜 그것도 혁신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요즘은 줌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줌이 해상도가 되게 좋대요. 고해상도.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보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줌 전에 어피어라는 거를 썼었는데 예, 어피어도 많이인데 줌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웹 브라우저에서 이게 소화가 되니까 그게 스카이프랑 또 굉장히 다른 네,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줌 치고 거기 로그인해서 그 대여방에 들어가면은 내 컴퓨터 요즘은 노트북이나 뭐 이런데 뭐 아니면 스마트폰은 어플에 다운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 어떤 액세스하는 게 되게 편해서 그 줌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저도 행아웃은 좀 썼었는데 좀 그냥 단순하던데 행아웃은 뭐 사실 특징적인 것도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떠세요? 또 그 특징적인 게 없다는데 우리 군신님은 또? 그러니까 행아웃이 있고 행아웃 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아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입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행아웃 미트는 G 스위트에서 쓰는 건데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아웃 같은 경우는 저화질이고 행아웃 미트는 고화질로 되고 뭐 화상 인원수 제한이나 뭐 문서 같이 보면서 회의 기능 지금 줌챗하고 거의 동일한 맞아요. 느낌이 잘 사실 뭐 차이가 없겠죠. 들었고요. 저도 이번 하면서 행아웃 그래 내가 행아웃 쓸 때는 이런 느낌이었지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 근데 사실 슬랙콜 써요. 근데 뭐 슬랙콜도 요즘 슬랙콜은 영상은 안 슬랙에서. 되죠. 영상도 되긴 돼요. 근데 뭐 저희는 영상을 목적으로 쓰진 않고 주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컨콜 재택근무 할 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재택근무하는 친구들은 슬랙콜로 걸어놓고 다중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 다중으로 돼요. 근데 저도 슬랙콜을 써봤는데 슬랙콜이 화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문서 공유할 때. 그래서 저희 문서 공유할 때 문서 공유 보면서 같이 얘기할 때 저희 가끔 소스 볼 때도 있는데 소스 글자 작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한글 같은 것도 깨지고 해서 저희는 그 원격으로 화상 회의할 때는 구글 미트로 써요. 그런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진짜 이것도 그러네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진짜 컨퍼런스 콜을 한다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게 글로벌한 브랜치를 갖고 있는 회사만 그랬다면 지금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 꼭 글로벌한 브랜치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그 원격 근무를 한다든지 스마트 오피스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편하게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불과 10여 년도 안 될까 5년 전만 해도 이게 구축 비용이 엄청난 인프라였어요. 맞아요. 그걸로 사업을 하는 맞아요. 곳 되게 메신저 많았어요. 구축하는 것도. 사내 메신저 그다음에 해외 그 어떤 지사나 이런저런 화상 회의를 맞아요. 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 그 구축 비용도 엄청나서 제가 예전에 그 포스코 건설에서 인턴 비슷한 걸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있었던 팀이 글로벌 해외 팀이었는데 거기서 하시는 그 팀이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해외 지사들이랑 컨퍼런스 콜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세팅을 하는 거. 나 이런 회사에 나 헤드헌팅 받아봤어요. 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5년 전만 해도 맞아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장비, 그런 장비. 거를 만들어주는. 지금은 다 이렇게 그냥 내가 네, 맞아요. 툴 셋업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새록새록하네요. 당시에 뭐 이렇게 막 카메라 좋은 거 갖다 놓고 뭐 맞아. 스크린 6개 붙여가지고 막 크게 보이게 하고 막 그거를 영화에서 컨트롤- 보는. 네 맞아요.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회장님 소프트웨어도 딱 들어오면 만들고 바로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퀄리티와 지금 줌 비교해 보면 줌이 훨씬 날걸요? 그쵸? 진짜 그리고 훨씬 편하고 음. 그래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다. 인터넷 속도가 차이 나니까 그렇죠, 고화질을 그렇죠. 보낼 수가 없죠 그 근데 당시. 그런 것들은 또 인프라랑도 관련이 있는 게 뭐 LTE나 5G 같은 어떤 이런 것들도 그쵸. 통신기술. 확실히 여기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잘 되고 있지 않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전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 그래요? 또그 일반 육군이 아니라 전경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 어쨌든 그 저희 쪽 그 최고 경찰청. 최고 그 간부님? 그분이 이제 전국 그 경찰 지역별 경찰청 장분들이랑 화상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오. 그럴 때 그 정부기관에 쓰는 또 화상 통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또 그걸 다르죠. 했던 군남용. 그게 캠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모니터로. 캠. 네. 요즘 웬만하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또 그땐 기억이 여전히 나네요. 군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그런 거 쓸 보안 수도 이슈가 있어요. 예. 별도 통신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허술한데 어쨌든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국군 장병 진짜. 여러분 파이팅하십시오. 자,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놓은 것들 트렐로 얘기해 볼까요? 아, 트렐로 자, 또 트렐로는 애정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일단 타코님이 먼저 트렐로는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스타트업 와서 좋아했던 그 서비스 넘버 2. 아, 될것 왜죠? 같은데 트렐로가 이제 칸반 그 프로세스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툴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업무 프로세스 칸반이라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을 뿐더러 익숙해지면은 트렐로가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트렐로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다른 서비스와 그 연동되는 것도 좀 많이 있고 해서 뭐 트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업무 카드를 만들고 이 카드에 뭐 지시를 하던 아니면 협업을 하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내가 어사인드 해놓고 거기에서 스레드 형태로 내가 필요한 파일 뭐 코멘트 이런 거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제 그거가 끝나면은 그 카드를 이제 아카이브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죠. 업무를 쳐내는 칸반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인기도 되게 많고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마 스타트업 모시는 분들은 아마 필히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 서비스일 겁니다. 저는 트렐로는 안 써봤고 아사나를 썼던 것 같은데. 아사나.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전 트렐로 썼을 때 재밌었던 거는 이것도 약간 아기자기한 게 있잖아요. 기능이 마크다운 언어로 해가지고 맞아요. 자동으로 코딩되는 그 기능이 그런 게 있어서 있어요? 별건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뭐 해가지고 대시를 하면은 다시 입력하고 나면 이제 블랙 포인트가 딱 찍히고 맞아요. 그런 소소한 것들 그냥 뭐 맞아요, 링크 맞아요. 연결하는 것도 뭐 되고 블랭크 기능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목, 소제목 하는 네. 그 샵 두 개 네. 쓰고 이런 링고님은 것도 있고. 어떠세요? 링고님도 이런 칸반 시스템의 어떤 다른 툴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라를 써서 트렐로도 쓰긴 하는데 네. 트렐로는 저희는 오히려 디자인 쪽 업무를 이제 그 프로세스 태울 때는 트렐로를 쓰는데 그게 업무마다의 좀 그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최적화된. 방금 상대님이 얘기하신 대로 트렐로도 노션처럼 좀 예뻐서 디자이너분들은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에게 필요한 건 트렐로 정도의 기능만 그쵸. 있어도 필요한 뭐 이거 뭐 포스터 만들어 주세요 정도가 오면 이제 작업하고 뭐 산출물을 여기다 저장하고 인데 요걸 이제 개발자분들이 쓰기에는 트렐로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지라랑 이제 뭐 위키 이거를 컴플루언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컴플루언서요? 컴플루언서 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사내 위키피디아를 그냥 구축을 해주는 거거든요. 좋네요. 이걸 저희가 지라랑 같이 쓰는 이유는 일단 지라는 트렐로처럼 똑같이 칸반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고 요거는 좀 뭐 장점 요거 사실 이거는 트렐로보다 더 기능은 파워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뭐 지라만 써서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트렐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개발용으로 지라를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위키를 쓰는 게
이제 위키는 그냥 사내 위키피디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서들의 집합소인데 이제 이게 지라와 위키가 계속 서로 호환이 잘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기획서를 위키에다 쓰고 그 위키 기획서를 지라 카드에 넣고 그러면 이 위키 기획서에 이 위키 기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라 카드가 박히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아, 그게 잘 연동이 되나 보네요. 네, 되게 잘 파워풀하게 연동이 돼서 뭐 릴리즈 노트라 하더라도 이 버전에 속해 있는 지라 카드가 위키 문서에 다 한 번에 쫙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아카이빙하기 되게 좋겠네요. 네. 실제로 일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남겨지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 저희도 원래 드네요. G수트를 써서 옛날에는 이제 기획서를 뭐 PPT로 그러니까 슬라이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구글 문서로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 G수트 쪽의 단점이라면 그 문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다 링크로만 존재하기 그 때문에 주소를 알아야지. 네, 아니면 뭐 그 주소를 또 하나의 문서에 모아놓고 또 뭐 맞아요. 그 문서를 공유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위키는 검색 기능이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위키 어딘가에 그냥 위치에만 기획서가 있으면 검색해가지고 바로 사실 이제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아카이빙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이슈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노션이 이제 각광받 초창기에 좀 약간 기대를 받았던 것도 위키 영역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트리 만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중요 문서들인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링크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업무에는 A라는 어떤 닥도 필요하지만 또 B라는 업무에 똑같은 A 닥이 필요할 때는 동시에 링크를 걸어놓을 수 있어서 위키트리를 만들 수 있어서 노션이 그걸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있는데 노션은 아직은 그거를 진짜 잘 이해하는 누군가가 마더를 잡고 맞아. 해주지 않는 이상 좀 힘들고 저도 그 지라랑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위키? 저희는 그냥 위키라고 컴플런스. 부르는데 컴플런스를 진짜 유료서 비싼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어. 네, 근데 좀 비싸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면 회사에서 기법도 쓰는 건가요? 그건 뭐예요? 그게 아마 지라하고 컴플런스하고 회사가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 깃을 쓰는 깃 프로그램인데 개발 쪽에서는 그거 안 쓰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그 그 회사 기능이 뭐예요? 그 깃하고 똑같아요. 깃허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깃허브의 깃하고 어. 소스 트래킹하는 형상 관리 프로그램이죠. 깃.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호환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아틀란시안. 아틀란시안. 저도 아, 그거 찾고 있어요. 아틀란시안에서 얘네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되게 많이 잘 되게, 만들어놨고 몇 개는 샀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맞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히스토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틀란시안에서 지금 지라랑 그 다음에 뭐 컴플루언서랑 트렐로도 여기 거네요. 네, 트렐로. 맞아요. 아이고 제가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를 유료로 해서 이제 솔루션 회사인 거죠. 그렇죠. 아틀란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호주 기업으로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 지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팀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좀 여러 가지 막 이제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정신 없으실 수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태스크 프로 PM 관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사나나 네. 트렐로나 지라.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저는 아사나는 안 써봤는데 트렐로하고 지라를 약간 경험은 해봤는데 뭐 오래 쓰진 않고, 그러니까 그 가장 간단한 게 트렐로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아사나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 지라를 쓰는 게 낫다고 하는데.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근데 약간 트렐로는 약간 좀 짠한 게 어떤 좋잖아요. 좀 짠한 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비스로 이용하다기보다는 회사에서는 조금 돈을 주고 살 바에는 그냥 만들어 쓰더라고요. 트렐로 기능을. 그 정도는. 그거 그쵸. 사실 그렇긴 하죠. 근데 아주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만드는 것 자체도 그쵸, 리소스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차라리 이거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료 버전 정도는 쓰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 만들어 쓰는 회사들이 만들어 쓰고 트렐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사나를 쓰면서 약간 이것조차 일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좀 들어서 여기에다 또 기록을 또 남겨야 되고 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저는 불편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일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남겨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슬레드나 아마 아카이빙이 돼야지 이게 팔로우가 맞아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와서 이런 툴을 계속 뭔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조금 좀 생소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다고 느꼈다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쓰시다 보면 또는 쓰시면서 또 다른 부분도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지금 저희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한두 개를 파는 것보다는. 왜냐면 슬랙이든 뭐 지금 트렐로든 지라든 여기도 스타트업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털어줄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슬랙은 이미 이거 IPO한 유니콘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제가 잠깐 네네. 껴줄게요. 아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슬랙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링고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우리가 이제 팡이라고 해서 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아마존 뭐 그래서 이제 FAANG가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새로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 그죠? 뒤에 이제 펄프스라고 해서 네. PULPS 아, 또 이제 펄프스인데 각각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 P가 핀터레스트 그래서 이제 SNS 이미지 공유 SNS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버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리프트 네. 그다음에 팔란티어라고 여기는 이제 B2B 쪽으로 아마 빅데이터 그러네요. 관련된 회사 B2B보다는 거의 국가 대상으로 영업을 아, 하는 그래요? B2G. 와. 보안업체인데 역시 돈은 그렇게 벌어야죠. 보안업체인가요? 네, 보안업체인데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건 빅데이터를 다루는 팔란티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S가 이제 슬랙 기업용 메신저라고 표현되고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회사 중에 이제 평가 얘기라고 할게요. 평가 IPO에서 평가하는 게 슬랙이 사실 70억으로 제일 적어요. 5개 회사 중에 우버는 1,200억.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슬랙이 기업용 메신저로서 어쨌건 가장 독보적인 입지를 하고 있지 않나. 또는 메신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업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좀 남은 것들 좀 더 얘기할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메일침프도 언급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네일챔프가 뭔가요? 메일침프라고 그냥 해서 마케팅 툴이잖아요. 네. 마케팅 툴이지만 이메일 마케팅 툴. 뭐 저희가 꼭 협업 툴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해보세요. 자, 메일침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네. 제가 또 뉴스레터나 약간 뉴스를 통한 마케팅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 메일침프 되게 많이 사용했었고. 정확히 이름이 뭐라고요? 메일침프. 메일침프. 원숭이 하나. 네, 메일침프. 그래서 아이콘이 원숭이에요. 그래서 그 이메일의 메일과 네, 맞아요. 그 침팬지 할 때 침프. 침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메일을 캠페인을 완료해서 보내기를 하면은 그 원숭이가 손을 들면서 하이파이브 해줘요. 아, 너무 좋아요. 그 하이파이브를 보기 위해 열심히 캠페인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링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그래서 툴이다.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메일침프는 그 메일링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일 구독한다거나 메일 정보를 수집하는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만들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컨택 리스트 그 목록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거기 사람들에 맞춰서 내가 이메일을 작성을 하면은 그거를 한 번에 보내주는. 그러니까 뭐 1,000명이면 그게 유료 버전 리미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은 1,000명한테 한 번에 메일을 보낼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장사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면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메일침프였거든요. 맞아요. 요즘 들어서는 스티비? 반반 했다가 요즘 거의 스티비로 많이 또 넘어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넘어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항상 바뀝니다. 스티비는 이제 국내 서비스이고요. 네. 메일침프는 재밌는 게 투자 없이 맞아요. 쭉 이어온 와, 회사로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 2001년에 지금 설립됐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그 수익을 잘 내고 있나 봐요. 초기부터 수익을 내서 그냥 돈 벌면서 회사를 계속 키웠고 최고죠. 저도 메일침프 사용은 못 해봤는데 그 뭐 인스타 계정만 가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되게 재밌고 맞아요. 펀해요. 네, 맞아요. 펀해서 저도 되게 좋아하고 네. 국내에는 스티비가 있습니다. 아, 스티비. 또. 스티비가 약간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메일 최하단에 늘 이 이메일은 스티비를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인가? 그런 거 약간 넣어요? 크로스해킹인데 그거를 늘 넣어놔가지고 저도 볼 때마다 여기
스티비 쓰는구나. 근데 메일침프도 그게 있어요. 유료가 아닌 케이스에서는 무료 버전에서는 항상 메일침프 로고가 밑에 붙어 있어요. 전 메일침프는 늘 그 메일링 리스트에 이메일 치는 그 사이트가 늘 메일침프로 돼 있어서 랜딩 페이지가 그걸로 메일침프 쓰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메일침프도 워드프레스가 확장되면서 확 늘어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같이 뭐죠? 안에 스킨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스킨이라 해야 되나요? 테마 템플릿 그 뭐지 하나 조그만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걸로 플러그인? 플러그인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많은 서비스들이 서로가 서로의 플러그인이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공부한 게 되게 고픈되는 게 많아서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제피어도 자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끼리 연동해주는 서비스.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네. 많습니다. 그거 뭐 그건 비슷한 정말 거 괜찮은데요? IFTTT인가? IFTTT도 네. 있죠. 저는 IFTTT보다 제피어를 먼저 배워서 제피어를 더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IFTTT도 있는데 제피어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 내가 지정한 구글 시트에 새로운 누군가가 뭔가를 등록을 하면은 나의 슬랙에 노티를 주세요. 그쵸. 라는 그 명령을 줄 수 있는 알람 서비스의 알람을 주는 서비스. 트리거와 액션으로 이루어져 트리거 있죠. 액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빵이야. 저도 되게 제가 한창 잘 쓰던. 왜냐면은 이게 업무가 좀 많아지고 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중요한 노티가 있고 맞아요. 좀 약간 나한테 노이즈인 노티가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필터링할 때 좀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럼 문득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바로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쓰면서 나는 이런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툴? 전 슬랙으로 많은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나 보네요. 뭐 요새 많이 쓰는 기능 그냥 리마인드 미를 되게 많이 써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리마인드 미 해놓고 그게 슬랙봇에다가 리스트를 쫙 올려놓고 할 때마다 이제 클리어하는 뭐 그걸 요새는 많이 쓰고 있어서. 슬랙봇도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네, 언리드 마크언 언리드도 있고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상디는 어때요? 상디는 협업 툴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은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많이 안 써봐가지고 일단 협업을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개인 플레이여서 혼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장난입니다. 그러시구나. 많이 쓰지는 않으셨나 봐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B2C 마케팅을 하실 것 같아서 금방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툴들도 쓰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자는 거 아니죠? 네? 지금 갑자기 Z세대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달리더니 좋다. 초반에. 지금 내가 치고 나가겠다. 자, 그럼 우리 링군 저는 타코님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뭐 녹음 방송 초창기에 이제 뭐 최종 대시 최종 이게 진짜 최종일 거야 대시 진짜 최종이었어 이런 게 많았으니까 문서 공유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어서 저희가 구글 독스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직 그게 좀 더 파워풀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지금 구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파일을 올리면은 그거를 수정을 뭐 다운받아서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로드를 했을 때 어떤 하나의 어떤 서비스 내에 그걸 업로드를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면은 뭐 어떤 파일이 최종본인가를 항상 표현해주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표시해주는 형태로 해서 조금 이제 그걸 디텍팅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좀 그러니까? 어렵기는 한고 아직은 저도 뭐 기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한 건데 약간 항상 그런 갈증을 좀 더 파워풀할 수 있지 않을까 문서 공유를 할 때 노션이 뭐 그런 것도 해줄 수도 있고 뭐 구글 독스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기는 한데 조금 더 파워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너무 큰 기업이라 얘기는 안 했지만 스타트업에 들어오시면 많이 쓸 게 사실 GA도 있잖아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요즘은 GTM도 태그 매니저도 쓰고 그다음에 픽셀, 페이스북 픽셀도 있고 뭐 이제 되게 그런 분야도 되게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너무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 형님들은 저희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저도 하나 생각났습니다. 네.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파워 BI 많이 썼거든요. 근데 파워 BI 같은 경우는 MS에서 하는 건데 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자체 그게 정보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 유튜브 영상도 없고 책도 막 이만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은 유료 버전을 사면 네, 이제 저 튜토리얼을 주기 때문에 유료 버전 사 이런 거 유료 아닌가? 버전 회사에 있었는데 네. 그게 뭔가 그런 안 봤죠. 그리고 튜토리얼도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네. 요새는 뭐 나왔어요. 태블로를 훨씬 더 많이 쓰는 네, 거 맞아요. 가지고요. 태블로가 거의 뭐 과거에 했던 1등이죠. 기억이. 요거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쪽 그리고 타코님이 얘기한 건 요새 이제 마테크라고 해서 마테크 쪽 툴도 엄청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진짜 많아요. 마테크는 저는 배우네. 전혀 몰라서 마테크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금방 얘기했던 뭐 메일치프 같은 것도 포함되는 네, 건가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고 저희는 뭐 이제 그 어트리뷰션 툴이라고 해서 뭐 앱스플라이어, 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앰플리튜드, 최근에 제일 핫한 브레이즈 뭐 이런 것들이 다 마테크 쪽 그렇군요. 툴들이죠. 이런 것도 같이 진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많죠. 우리 후기에 올려주신 분처럼 스타트업에 종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또 이런 큰 기업이나 아니면 제조 회사에서도 이제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걸 도입해라 하시면은 또 저희 방송을 듣고 힌트를 얻으셔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특히 마케팅 같은 툴들은 협업 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기업들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면 또 그분들의 업무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마케팅 툴 같은 거는 같이 얘기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이 시각화도 어쨌건 데이터를 요즘에 워낙 많은 회사에서 맞아요. 진행을 한지 하고 있기 오래돼가지고.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빅데이터. 결국은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느낀 점은 네. 요즘 어떤 의미에서는 참 스타트업 시작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다. 사실 저희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구글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 저기 드랍복스라든가 그래요. 네. 그것도 네. 있었는데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요즘 그 컴퓨터 저장 켜보고 툴. 하나하나 따지면 한두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 서버도 구축할 필요 없는 AWS나 AWS나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애저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아이디어만 있고 기획만 있으면은 뭔가 시작을 하기에 용이한 툴은 많이 깔려 있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대중화가 됐다고 하는 게 그 아이돌판에서도 그 팬들이 그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뭐랄까 돈을 모아가지고 뭐 후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구글 폼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뭐 신청자를 받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서베이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저희만 해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 한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오픈할 예정인데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 지금 구글 이번 독스로 달에 하고 파일럿 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의미스럽게 일단은 좀 해보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 방송쯤에는 좀 공개를 해서 저희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들 시크릿 프로젝트 모실 아닌가요?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객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닌데 그렇지 않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도 그런 걸 활용할 정도로 많이 보편화돼 대중화가 있죠. 됐다. 진짜 근데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독스는 진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 저희가 언급한 것도 되게 그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채용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채용을 많이 하고 툴 도입을 많이 툴 했다. 도입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보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는 제가 생각하니까. 어떤 업무인지는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방송이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제 그 되게 트레디셔널한 그 기업이었어요. 정말 뭐 스타트업 테크 이쪽이랑 전혀 관련도 없고 되게 예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2, 3년 전에 그 구글 독스를 도입을 하면서 약간 공유를 실시간 할 수 있는 문서를 정확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도입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상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혁신의 상을. 아니 이런 것들을 회사에 도입하다니 자네. 근데 이게 불과 3, 4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일반 기업에서는 약간 그럼요. 이런 거가 좀 덜 익숙하시겠지만 또 조금씩 이제 하나씩 좀 맞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군신님? 마무리로 우리 스타트업이 사랑하는 협업 툴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마지막 소감, 생각? 근데 저는 좀 그 기대 수준이 낮아서 저는 별 원하는 거 없는데 원하는 거 있으면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미 만들어놨고 이런 게 있을까 누군가. 싶지만 다 있었어. 맞는 그래서 얘기예요. 필요하면 검색 한번 해서 맞아요. 찾아보시는 게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링고님. 저는 원래 생산성 툴도 되게 좋아해서 원래 목록에는 이제 워크플로이랑 다이널리스트도 써놨는데 좋네요. 여기까지 언급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여기 지금 목록에는 써졌는데 저희가 언급을 못한 게 이제 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QUIP로 네. 저도 잠깐 써봤는데 뭐 요거랑 베이스 캠프, 뭐 빅캔버스, 베이스 캠프. 네, 이런 것들도 다 뭐 저희가 얘기한 협업 툴 중에 하나라서 아까
그 군신님이 얘기했지만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막 검색해 보시면 네. 다 있을 이미 겁니다. 다 어디선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 관리든 어쨌건 태스크 관리든 마케팅이든 이메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자, 마무리로 우리 저 텐션 올리시고 마무리 네. 부탁드릴게요. 좀 가까이 와서. 아, 네. 네. 어쨌든 뭐 네. 뭐가 많네요. 네. 그냥 많다. 네. 아니 근데 일단은 뭐 네. 저희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잘 쓰려면은 네. 이것도 도입하는 과정에 맞아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특히 팀 레벨로 하려면은 진짜 그쵸. 힘들죠.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텍 부분이나 음.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은 더 많은 공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협업 툴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유용하고 확실히 썼을 때 파워풀한 거는 음. 인정할 수 있고 많이 좀 찾아보시고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는 팀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있을 것 뭔가 같아요. 너무 자주 툴, 바뀌는 툴 하나씩 도입할 때마다 또 배워야 돼. 뭐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사람은 신났는데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다. 워낙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오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게 또 스타트업의 특징이다 보니까 기존 기업과는 좀 다르게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또 빠르게 받아들이느냐가 또 스타트업 내 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에서 뭐 아시는 거 모르시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막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좀 못 알아들으셨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돼요? 후기 남기시면 돼요. 후기 남기시면 저희가 또 조금 더 뎁스 있게 저희가 또 항상 여러분들 대신에 공부하는 이슈서들입니다.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이슈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서. 갑자기 생각난 이슈서. 건데 유튜브는 그거 다 하잖아요. 애칭을 다 만들잖아요. 애칭. 그렇죠. 아, 우리 그러니까 본인 애칭도 아, 있고 이거를 그치. 보는 친구들을 이렇게 맞아, 지칭하는 맞아. 게 있어서 공모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겠지만 구글 서베이에다가 만들어서 그거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리스너들 그렇죠. 그쵸, 우리는 이제 그쵸, 그쵸. 이슈서라고 저희가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슈서? 아, 그래요? 처음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네,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여러분 해서 여기서 안 떠들고도 혼나요, 여러분. 여기서 써들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잘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회피 1댓글 캠페인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친구들한테 구독 요청해줘서 리퍼럴 크레딧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해드리는 리퍼럴 크레딧 받으시고요. 이슈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